밤의 뉴스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모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부르는 게 값. 최근 국회에 이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임대차 3법이 발의됐는데요. 이후에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7.10 대책 이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발의된 임대차 3법. 세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법안 추진 소식만으로도 임대인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물량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그 대신 뭐 더 올라가면 이제 깎아달라고는 하시는데 이미 꾸준히 상승 중이던 전세가. 하지만 임대차 3법이 발의되자마자 전세값이 폭등한 건데요. 우려했던 부작용이 일어난 상황.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통상적인 그런 유예 기간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효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 현재 모두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매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전세값도 너무나 많이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임대차 3법이 뭡니까? 일단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제 보장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되고 예? 다시 계약할 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지금은 2년만 법률적으로 이제 임대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늘려서 네. 플러스 2년 또는 더 나아가서 더 길게 임차인이 좀 안정적으로 주거에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최소 4년까지는 살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집주인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집주인들은 같아요. 좀 이게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주거권이 조금 안정화된다.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전세가에 대해서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네. 임대인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사유재산권인데 너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제약을 하다 보면 공급이 이제 부족해져서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이제 시행될 것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개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주말에는 또 집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뭐 전셋집 알아보는 게 취미거든요. 지도 보면서. 근데 요즘에 전세 매물 자체가 없고요. 또 뉴스 보니까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맞아. 그거는 이번 임대차 3법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조금 요즘에 급등하는 부분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이런 3법이 통과된다고 네. 한다면 마음대로 전세값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 미리 이제 계약 갱신 전에 이제 보증금을 대폭 올린다거나 예. 아니면 이런 재산권 제약이 있으니까 아예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량이 희귀해지죠. 예. 그리고 지금 종부세가 좀 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 종부세 세율이 오른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집주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 34평 아파트 전세값이 임대차 3법이 거론되기 전보다 1억 6천만 원이 지금 상승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고덕동 같은 경우는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8천만 원. 와. 그리고 마포구도 마찬가지로 공덕동이 1억가량 상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전세가가 오르고는 있었지만 요즘에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전세가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요. 세입자들은 뭐 집 살 돈은 없으니까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거죠. 일단은 어제 오후였습니다. KBS 일요진단에서 출연한 정세균 총리께서 유예 기간 없이 신속 진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연되거나 이러면 또 왜곡되는 현상, 편법 현승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임대인이 이제 시장에서 우위인 시장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임차인들이 이면 계약을 통해서 편법 어떤 계약을 강요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좀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보죠. 네, 모닝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논란의 말.
지난 한 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논란의 말 잔치였는데요.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합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4등밖에 못했다. 1등 못했다. 가슴 아프게. 지난 7월 16일 부동산 대책 TV 토론회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런데 방송이 끝난 후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떨어지는 거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모두 부동산 대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때 진 의원의 이런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주 논란의 말 또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말들인데요.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애매모호한 호칭을 사용했던 서울시와 민주당 논란이 일자 피해자로 호칭을 바꿨습니다. 일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 비난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이동형 작가.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나는 4등밖에 못했다. 1등 못했다. 가슴 아프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달군 논란의 말,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 말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이분 소속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데 반드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토론 아니에요? 때는 그 얘기 안 실제로는. 하시다가. 네. 정책 책임자이기 예. 때문에 논란이 조금 더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6일에 이제 생방송 토론회에서 네.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고 이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 발언이 모두 인터넷 방송이나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아까 또 다음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 박원순 시장 성추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었어요. 피해 호소인?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다 보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게 마치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규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일각에서는 피해자라고 호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피해 호소인이 아니라 이제 피해자로 호칭하겠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까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영상에서 뭐 나는 4등밖에 못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피해자를 향해서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예. 미투는 드러내는 것이다. 왜 신분을 드러내지 않느냐는 취지로 간접적으로 비판도 했고 네. 그리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나는 4등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방송 진행인이 좀 지나치게 피해자를 비판하거나 미투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맞아요. 잘못하면 좀 말 좀 다들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